합시다. 다 함께 행복합시다. 저는 요즘에 곤조라는 말을 듣고 그 곤조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말이죠. 곤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주방장 같은 경우나 뭐 건설업에 식장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는 출판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업을 할 때 항상 약간 실력 있는 그 편집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력만 있으면 좋은데 곤조까지 같이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곤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곤조는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쟁이 기질에서 나오는 그 투정입니다. 쟁이 기질, 그 프로 기질. 내가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 하면 대장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점을 치는 사람은 점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글쟁이 뭐 이렇게 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근데 그 쟁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쟁이라는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프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이하면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듣는 분도 있는데 이건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곤조라고 이제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드릴 건데, 이 프로 기질이 있는 분들은 자기를 잘 알아주면 기쁜데 자기를 몰라주면 이 프로 기질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날 알아달라고. 그 곤조가 나를 알아달라 이 뜻이에요. 당신이 나는 프로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로서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곤조를 부리는 게 바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프로 기질만 있지, 한마디로 지혜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혜를 갖추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나는 프로이다. 나는 전문가다. 나는 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떤 트릭을 쓰거나 문제를 삼거나 다시 요구하거나 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잣대에 맞추지 못했다면 내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것은 내 질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먼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쓸어 안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하게 했든 좀 부족하게 했든 쓸어 안고서 내가 부족함을 갖춰나가게 되죠. 그러면 투정을 부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곤조를 부린다는 것은 그분이 프로지만 갖춤이 아직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지식을 갖추고 진짜 덕망이 있는 분은 어때요? 겸손해지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것처럼 자신을 낮추게 되고 모든 걸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대하거나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상담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만큼 바르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움을 얻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참 많은 사람한테 어울려서 내가 이제 그 행을 할 때는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걸 먼저 내세우게 되면 상대의 그 지혜로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지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배울 게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전문적인 걸 딱 벗어나 가지고 내가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상대가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그분이 마음을 열고 다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기운을 다 흡수하게 되죠. 다 내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많은 걸 깨우치고 얻을 수가 있다. 또 내가 전문 분야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가 대할 때는 절대 곤주적인 아까 곤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질량이 낮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은 바르지 못하다. 내가 화가 나고 곤조를 부릴 만한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 갖춤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깨우침이 부족하구나. 이걸 먼저 체크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 기질은 좋지만 이것을 자존심이나 자만심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곤조는 하나의 자존심이고 투정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정말 실력 편집장이었는데 곤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잘 봐주세요 하고 팁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팁을 주니까 그분이 그래도 좋아하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 계신 분 팁 줘본 적 있죠? 네. 팁을 준 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도 잘 쓰라고 하느님께서 준 겁니다. 그럼 그분이 곤조를 부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분 마음을 살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그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곤조 부린다고 해서 맞짱을 뜨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불이 바뀐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못한다면 이건 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팁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하나만 우리 이 작가 선생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제가 밥 한 끼도 안 사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그 노고를 알아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로운 인생을 열어가야 됩니다. 아집이나 고집이나 자기 잣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건 바르지 못해요. 항상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며 지혜로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